원고이거나 피고인 소송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 우리 시가 소송으로까지 가는 행정행위를 했을 때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과 어려운 경제적 손실 등을 따져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한 부분인 중해공원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사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인해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하는 본연의 길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얼마 전 일곡동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면서 발견된 폐기물과 관련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일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의회는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광산구 제2선거구 신흥동, 우산동, 운남동, 월곡 1, 2동 지역구원 정무창입니다. 광주시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노사 상생의 광주역 일자리 유치와 7월에 개최되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등 대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영 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 즉 군공항 이전 문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발전을 위해 광주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행정, 왜곡되어진 5.18 민주화운동, 기업 지원 등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가만히 시키는 일을 잘하는 태도에서 창의성과 도전적 태도로 변화하고 있는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듯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인정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교육문화위원장 김학실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문에서 군공항 이전과 SRF 납품 중단 문제, 그리고 한전공대와 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경쟁 등 첨예한 현안 속에서 광주 전남이 상생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 광주가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면서 이번 수영선수권 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시설 공정과 실별 중점 과제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유대회를 교훈 삼아서 대회 레거시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사회나 국가나 가정이 발전하려면 견제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체크 그리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해야겠지만 더불어 효과적인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분명하고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어깨 토닥여주고 칭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정 질문만큼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데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아서 방울을 못 다는 그런 현안 문제들에 관해서 의원으로서 강압없는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시의 큰 현안 문제로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또 어등산 개발 문제, KTX 선도지구 개발 및 장록 습지 지정권, 그리고 평동 포사격장 이전 등 굵직한 현안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 말고는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금호 타이어 이전에 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통해서 시정 질문으로 사업 방향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시민을 위한, 우리 광산구의 지역구 구민들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정 질문은 민선 7기 시정의 개선과 그 개선이 곧 시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참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임미란입니다. 2019년은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와 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두 개의 큰 행사가 개최됩니다. 광주 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하겠습니다. 2019년은 광주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시정 질의는 사회복지, 또 일자리 정책, 혁신도시 추진 성과, 또 문화 관광에 대해서, 또 균형 발전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 등 시민의 삶과 질과 삶의 질이 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광주시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 마련과 향후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트가 진짜 남자를 만든다. 남자에게 수트란 남자를 가장 멋지게 표현해주는 옷. 그래요, 이제 로이젠으로 보여주세요. 신사정장 로이젠 클래식 정장과 지오비스 캐주얼 정장, 전문가가 맞춰주는 피팅 서비스, 정통 테일러가 만드는 맞춤 정장 이탈로 피토. 신사 정장의 메카, 지금 로이젠 우남점으로 나와보십시오. 로이젠 광주 우남점. 빅맨에게도 수트가 필요하다. 로이젠 빅사이즈 스페셜. 어떤 몸매라도 로이젠과 함께라면 멋진 남자가 된다. 남자의 완성, 로이젠. 지금 로이젠 우남점으로 나와보십시오. 로이젠 광주 우남점. 가구가 필요하십니까? 다양한 브랜드, 넓은 주차장, 가격은 착하게, 상품은 다양하게. 이젠 다스리 가구 백화점에서 선택하세요. 후회 없는 선택, 다스리 가구 백화점. 건물이 낡고 타일도 떨어지고 걱정이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리아 사이딩에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건물을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실속 있는 가격에 4일이면 오케이. 누수, 결로. 노후된 건물의 외벽을 튼튼하게 시공합니다. 외벽 공사 전문 코리아 사이딩. 묵묵히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오신 당신. 큰 숲처럼 지켜주신 믿음. 당신의 고귀한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함께한 10년, 함께할 100년. 광주엔 학동 금호 장례식장. 김 대리는 빠져도 될 것 같아. 혹시 배제? 이건 내가 마무리할게. 지금 변제? 저기요, 조심하세요. 이건 시비?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육아의 남자 여자가 어딨어? 잘 갔다 와. 걱정 말고 가. 애 기다리겠다. 육아는 눈치 줄 일도 눈치 볼 일도 아닙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김학실 의원님, 김익주 의원님, 임미란 의원님 순으로 하며 질문 방법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실 의원님 나오셔서 20분을 초과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장재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비아동, 임곡동, 첨단 1, 2동, 하남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학실 의원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함께가고 있는 장유국 교육감을 비롯한 이 땅의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광주광역시는 새로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16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도시철도 2호선을 민관이 함께 공론화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더 이상 광주는 낙후돼가는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장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150만 광주 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나 사회 그리고 지역과 단체가 발전하려면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체크와 밸런스 유지입니다. 즉, 드러난 문제의 날카로운 지적과 더불어 효과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픈 지적이 아닌 부족한 사항을 함께 채워나가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광주시 의회가 광주 발전의 견제와 균형 추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환경정책입니다. 석유, 석탄, 원자력, LNG 등 국내 에너지 사용량은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적으로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대체 에너지원 개발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12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 가연성 폐기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폐기물 에너지 보급량을 2030년까지 연평균 4% 증가되도록 확대시키는 목표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3년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형연료를 일반 고형연료 제품과 바이오 고형연료 제품으로 단순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시대에 환경 문제에 대한 갈등은 중요한 이슈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고형연료 문제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많은 국가적 사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돌하는 환경적 가치 속에서 국민에게 최선이 되는 폐기물 정책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할 때입니다. 광주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국가 비전에 따라 2008년 5월 가연성 폐기물 고형 연료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SRF 시설을 만들기 위해 2013년에 투자 공모에서 청정 빛고울 주식회사를 위탁업체로 선정했고 이듬해 2014년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연료수급 계약을 체결해서 나주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에 고용연료를 전량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구 양과동 광역유생매립장 내에 총 투자비 947억 원으로 광주 SRF 시설을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3년간의 시공기간을 거쳐 2017년 1월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SRF 시설 가동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대신할 수 있었고 광주시 생활 폐기물 처리에 이익을 담당했고 폐기물 반입 감소로 위생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연료 발전소 건립 계획이 증가하면서 배출 물질의 불확실성, 주민 건강 영향 우려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나주혁신도시의 열병합 발전소도 2,700억 원을 들여 건설했지만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3개월의 시험 가동 후 2017년 12월부터는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대기오염입니다. 2017년 9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석 달에 걸친 나주 열병합발전소 시운전에서 측정한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을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은 기준치보다 낮은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함으로써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열병합발전소의 발전 중단은 광주 SRF 시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일한 수급처를 잃은 광주 SRF 시설은 고형 연료 제품을 생산해도 적재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2018년 1월 30일부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광주 SRF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날마다 발생하는 폐기물은 위생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에 재활용할 수 없는 생활 폐기물량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하루 평균 1,300톤 정도 발생합니다. 더욱이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까지 더하면 하루 6,606톤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2017년에 800억 원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5월 1일부터 광역위생매립장의 수명 단축에 대비한 조치로 재활용품 잔재물 등의 매립장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제 가연성 쓰레기와 잔재물을 SRF 시설에서 소각할 수 없고 위생매립장에 매립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각 자치구에서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 비용이 광역위생매립장보다 10배 이상 비싸다는 것입니다.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거나 대안이 없을 경우 쓰레기 수거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2018년 5월 재활용품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종합 대책의 골자는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 단계별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지자체, 생산자, 소비자 등 각 주체별 역할을 강화해서 생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와 시행규칙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광주 SRF 시설과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잘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도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대기오염 저감 대책은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광주시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5월에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과 2018년 9월에 발표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토대로 광주시의 자원순환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원순환 정책 중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나 재활용 환경성 평가 같은 선진적 제도는 재활용 시장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지만 선행돼야 할 것은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시민의식 개선 등 우리 실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는 광주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성공과 레거시에 관한 제언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15,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지구촌 축제를 벌입니다. 이제 2달여 남았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2015년 러시아 카잔 대회 이후 국가대표 대항전인 선수권 대회와 전 세계 동호인들의 수영 축제인 마스터스 대회가 동시에 열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마스터스 대회는 선수가 직접 참가비는 물론 숙박, 교통 등 체재비까지 부담하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관광을 겸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올림픽,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 경기 대회가 국가와 도시 이미지 제고와 투자 유치 등 경제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많은 도시들이 유치 경쟁을 벌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대규모 국제 경기 대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경기장 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비용 조달, 사후 시설 유지 관리 문제가 지역사회에 큰 골칫거리로 남게 된 반면 국제적 홍보 효과나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오히려 사회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국제 스포츠 대회로 인한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최에 투입되는 예산이 초과하는 추세고 사후 시설 활용에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회 개최 비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후에 시설의 사후 활용을 포함한 레거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레거시를 계획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에 소요되는 공적 자원의 투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긍정적 레거시를 통한 스포츠 이벤트 개최의 합리화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관점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IOC 헌장 제2조 14항에는 올림픽 대회가 개최 도시와 개최국에 긍정적 유산을 남기도록 장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거시의 긍정적 효과는 IOC가 정의하는 올림픽 레거시 범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대회 시설 사후 활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세대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가치 확산에 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레거시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레거시 정책은 실질적으로 수영 대회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지만 그 효과는 사전 준비와 수립된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이해관계 부처의 협력 관계가 관건일 것입니다. 현재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문체부 소관이고 수영대회 지원본부는 광주시 소관으로 중앙정부, 개최지역 지방정부, 조직위 등으로 수립 주체가 다양하며 추진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레거시 거버넌스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레거시 정책은 이전 국제 경기 대회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5년에 개최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을 주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전라남도의 주요 지역에 종목을 분산시켜 개최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로 치러진 국제 스포츠 대회였습니다. 사후 경기장 활용 부분에서 신설한 4개 경기장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이 중 남부대 수영장과 광주여대 체육관은 시설 운영비로 공적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익이 발생해서 앞선 대회들에 비해 사후 활용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광주시 재정 부담과 부채율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적정한 입찰 공고와 운영비 지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443억 원의 선수촌 임대료 소송은 아직도 대법원에서 심리 계류 중이어서 레거시 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참가로 남북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이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지구촌에 전파해서 무형의 레거시를 남긴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면에
경기장 사후 활용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올림픽을 치른 경기장 12곳 중 8곳은 유지 관리 비만 연간 40억 원대에 달해 오는 2022년까지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어두운 면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는 광주시가 향후 레거시 순항을 위해서라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레거시 정책의 선결 과제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전제입니다.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을 위해서는 선수단과 관람객의 원활한 수송과 이동이 보장돼야 합니다.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할 방법을 잘 세워야 합니다. 차량 2부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선수촌과 경기장 주변의 교통 통제도 시민들의 헌신적인 협조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대회 시설 완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없이 기한 내에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회의 성공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도 수영대회 지원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셔서 대회 홍보와 교통대책, 시민 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 운영, 관광, 숙박 등을 위해 조직위와 대회지원본부와 협업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과 행정감사, 긴급 현안 질문 등을 통해 수영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정질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와 향후 레거시 사업의 부응을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판매 현황, 그리고 전망, 대책과 마스터스 대회의 참가 등록 현황, 전망, 대책, 그리고 수영대회 기간 동안 광주를 방문할 관광객 전망과 유치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 개발 연구 용역에 근거해서 대회 이후 수영진흥센터 건립, 예산 확보, 수영 인프라 구축 등의 레거시 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이어서 광주 전남 상생 방안에 관한 제안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일한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986년 직할시로 분리되기 전까지 광주는 전남의 도청 소재지로서 전남의 발전을 선도했고 고차적 도시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전남의 광역생활권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서 호남권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이후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계획 수립과 관련 정책 추진으로 광주 전남의 유기적 연계성이 약화됐고 주요 개발 사업의 입지 경쟁 및 대립 구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광주와 전남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이 행정과 정책에 민주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지역 경쟁력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과 동시에 갈등과 경쟁도 가져왔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광주와 전남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상호 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소지역주의와 협력 부재, 나아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 전남의 상생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었고 양 지자체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엔 누구나 공감합니다. 문제는 상생 협력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과제에 맞닿으면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생 협력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추진 과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상생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무엇인지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거버넌스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전략 속에 광주 전남이 협력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상생은 필생이고 필생하기 위해서는 상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정부의 모델이 돼서 국가정책에 우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해서 버텀업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나아가 전라북도까지 호남권 경제 공동체 실현을 추진함에 있어 광역 협력에 대한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이 요구됩니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자체로 이루어진 협력체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경제 공동체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광주 전남이 그동안의 소모적 경쟁 관계를 탈피하고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치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지하면서 지역을 공동으로 관할하고 행정력이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이 공동한 협의체, 협의회는 많았으나 신사협정의 성격으로 상생현안에 대해서 논의로만 끝날 때가 많고 구두로 약속해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누구나 말하고 누구나가 이루고 싶은 것이 광주 전남 상생입니다. 오랜 기간 전문가로서 이 일에 종사하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제 광주 전남은 포컬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대립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차이를 절충하고 매듭 지을 수 있는 지점까지 온 것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조금 더 양보하고 이해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합니다. 광주 전남 상생과 갈등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더불어 총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밝혀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학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익주 의원입니다. 일찍이 자연법 사상가 존 노크가 시민정부 이론에서 주장했던 이권분립이나 계몽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법의 정신에서 설파한 삼권 분립은 권력을 억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서 출발했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시정 질문 또한 권력 분립 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이기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나 법과 이론적인 무장도 없이 의원이 되어 불과 10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해왔기에 금일 질문은 육중한 무게로 다가옵니다. 더군다나 지난 7일 집행부 5월 정례 조회 때 훈시를 통해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시던 이용섭 시장님의 당부 말씀은 신성하고 존엄한 민의의 전당에선 본 의원으로 하여금 시정 질문의 비중과 함께 책임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질문이 비록 우문일지라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현답 속에 본 의원이 바라는 추정적인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공부문 혁신과제 정책자입니다. 우리 의회로부터 불필요한 업무량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한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본 의원은 우리가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조례인지, 제정 이후의 상황 변화로 불필요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사업 시행을 위해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조례의 시행으로 집행부 업무량이 과중해져 비효율적이지는 않는지 한 번쯤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원이 의원 발의되었던 조례를 파악해 본 결과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광주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법령 불일치 조례가 6건으로 파악되었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에서 책임이 느껴집니다. 조례주관 부서에서는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조례사고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평가가 몇 차례 진행되었으며 개선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 조례 중 기본조례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여부, 인권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현황과 조례 정비 TF를 만들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를 정비하고 유명무실한 조례는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시청 주차장 관련해서입니다. 광주시청 주차장은 연일 만호입니다. 주차면이 부족해서 날마다 지상지하 가릴 것 없이 만차입니다.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주차장 부족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직원들의 주차장과 주차면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심각한 광주시청사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유료화밖에 없습니다. 7대 특광역시 중 무료로 시청사 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은 광주광역시가 유일합니다.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되 민원인들은 기본 한두 시간 무료로 하면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종일 주차 차량이 줄어들어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피크 시간대에 주차를 하려면 몇 바퀴씩 돌다 겨우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면 시정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대도시가 시행하고 있고 많은 기대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를 우리 시도 공공부문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지하 주차장 완전 개방입니다. 이제는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하 주차장은 시민들과 민원인들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좋은 주차장일수록 하루 종일 파킹에 두기보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그것이 위민 행정이고 혁신 행정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바람 불고 미세먼지 많은 날 시민들이 야외 주차장을 헤매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쾌적하게 일을 보고 간다면 광주 시정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가 선행된다면 지하 주차장 개방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청사 방호 문제도 지하 주차장 개방과 병행해서 고려돼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옛 경찰청 부지의 임시주차장 사용 중지입니다. 광주시는 경찰청 부지 10만 934평방미터의 주차장 360면을 조성해서 4년 가까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시주차장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평당 수백만 원씩 하는 비싼 땅에 주차장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주차장으로 굳어지면 직원 입장에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을 활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하면서 주차비를 받을 수 없는 임시 주차장은 사용 중지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출자 출연기관 출연금 및 보조사업 정비입니다만 동료 의원님들의 중복 질의와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본원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박사급 공직자 연구활동 강화로 시 영역 절감 차원입니다. 본원은 우리 시의 연구 영역에 대한 혁신 방안을 잡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집행부의 부서별 용역 현황과 활용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3년간 시에서 발주한 용역은 220건이며 용역비는 640억 6,100만 원입니다. 시청 공직자들 중에도 광주 전남 연구원 박사들과 견주어 조금 더 손색 없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본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청 공직자 중 박사기 소지자가 51명, 석사기 소지자가 306명으로 석박사급 전문가가 357명에 달합니다. 전공 분야도 광주 전남 연구원보다 다양합니다.
특히 공무직으로 재직 중인 새 박사는 광주 지역 학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균형발전, 수질관리, 사회복지 전문가들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들이 일반 업무에 매몰되지 않고 전문가로서 광주의 미래를 고민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연구활동을 지원한다면 외부에 영역을 주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년에 계획 중인 용역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중 시청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맡겨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발주에 앞서 시청 내 석박사급 공직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다음으로 광주 전남 연구원과 공동으로 가능한지 점검한 후 용역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도 묻습니다. 다음은 싱크탱크 역할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광주 전남 연구원입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에 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은 광주 전남 연구원에 관한 문제점 해결 차원에서 광주 전남 연구원 운영이 방만하고 연구 실적도 저조한데 어떻게 출자 출연 기관 2018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조한 연구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상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시도 연구원의 연구 실적과 임금 수준을 밝혀주시고 실적에 맞는 성과급제의 평가 등급별 인원 비율을 B40%, C10%를 B30%, C20%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상생을 위한 역할과 지역연한 해결, 미래 먹거리 발굴 등 광주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연구원의 연간 28억 원의 출연금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시도에서 기획경영실장을 파견하여 경영과 연구를 분리하고 복무와 연구활동 등을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어서 금호타이어 정상화 공장 이전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의 향토기업 금호타이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2018년 4월 노사 특별 합의를 통해 임금을 반납하는 등 자구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했고 작년 7월 더블스타로 주식을 매각해 6,400억 원씩 자금이 수혈되었지만 언론에 의하면 영업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혈된 자금마저도 1,500억 원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역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16일 금호타이어의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시청 3층 비즈니스 룸에서 이용섭 시장님과 김삼옥 황산구청장, 금호타이어 노사대표가 손을 굳게 잡고서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3자 간에 공동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3자는 금호타이어의 지속발전을 위해 광주시 금호타이어 지속발전 TF를 구성하여 금호타이어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 1월에 체결한 협약서상의 TF를 아직 구성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로는 후속 절차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와 약속한 광주시 금호타이어 지속발전 TF로 구성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고 TF로 구성하신다면 언제쯤 구성해서 가동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체결 당시 금호타이어와 미래 에셋 대우간 광주공장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및 공장 이전 업무 협약식도 가졌습니다. 현재 일반 공업지역인 광주공장 부지의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 절차, 공장 이전과 관련한 사업성 검토, 개발계획 수립 등을 협력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SNS 할 것 없이 일제히 빅그릿 산업단지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송정역 근처에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빅그린 산단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장 이전이 성사된다면 송정역 일대와 빅그린 산단을 동시에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계상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광주 송정역 시설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공장 부지 규모는 40만 제곱미터, 공장이 세워진 지는 45년이나 됐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광주 외곽 지역이었지만 도심이 확장되고 KTX까지 개통되면서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광주시와 금호타이어는 미래 에셋태우의 타당성 용역을 맡겨서 공장 이전 계획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공장이 옮겨갈 대상지는 광주에서 가까운 빅그린 산업단지이고 현재 부지는 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유력한 장소는 빅그린 산단, 광주형 일자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용섭 시장은 이전될 금호타이어 공장이 광주형 일자리 성공의 발판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지난 16일 광주시와 금호타이어는 TF를 구성하고 광주공장 이전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손을 잡기로 한 겁니다. 광주공장이 이전하게 되면 저는 한편에서는 금호타이어 조기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호타이어 5천여 임직원들과 지역민들은 금호타이어 공장이 빅그린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껏 이에 대해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묵시적 추인으로 금호타이어 임직원과 시민들을 혹세 무민하는 것은 아닌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전 후보지로 언론에 보도된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광주구역으로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대체 후보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련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광주형 일자리에 동참하겠다고 합의한다면 현대차처럼 빅그린 산단의 부지를 제공하는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시는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이전에 관한 일을 어느 부서에 맡기실 것인가와 공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 이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최근 현대 기아차에서 신형 소나타에 국산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 기업 살리기 차원의 금호타이어 판매 운동을 펼칠 용의는 없으신지도 여쭙습니다. 다음은 광주 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질문입니다. 공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음 피해 지역 거주민들과 직장인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4월 19일 기준 광주 지역에서 26,554명이 승소하여 825억여 원을 배상금으로 받았고 현재 원고 62,057명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지정한 기관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것은 소송 대리인들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배상액의 15%를 수임료로 받고 있기에 우리 지역 소음 피해자들은 배상금 825억 원 중 15%인 124억 정도를 수임료로 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소송 대리인들이 각축하면서 일부는 수임료를 인하해서 12%를 받겠다고 하고 일부는 9%까지 낮추겠다는 변호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음 피해 주민들이 2, 3%대의 낮은 수임료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요구하는 전문기관의 소음 측정료를 받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와 시청 소속 변호사나 자문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소음 피해 배상의 근본적 해결은 법률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구, 수원 등과 연대하여 시 차원에서 입법 활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거나 생활하는 시민들도 배상을 받도록 광주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소음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단지 입증 차이로 누구는 보상받고 누구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은 법의 시대적 형평성에 심히 괴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바, 시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충분히 배상이 가능하고 소송 실익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투기 소음 피해는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못지않게 소음 피해 지역, 장시간 일하거나 생활하는 시민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전투기 운항 시간에 소음 발생 현장에 있는 피해 대상자, 그리고 법원에서 이분들의 대상자들에 대한 피해를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에 대한 배상 대책을 시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본원은 이와 같이 중요하고 심각한 항공기 소음 피해 배상 대책들을 자치구에서 전담하고 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주민들이 정당한 소음 피해 배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문제가 컸다고 보므로 이제는 시민들이 소음 피해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직접 나서기를 촉구하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소음 피해가 예상되므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군공항 이전 추진 본부에 전담팀을 신설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고 배상을 받았더라도 전투 비행기 훈련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소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피해 주민들을 재해로부터 구제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 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법원에서 요구하는 전문기관의 소음 측정을 받아서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 주민들에게 대상자임을 알려주고 해당 주민들이 피해 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지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익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강주시민 여러분, 장재성 부의장님과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 봉선이동, 효덕동, 송암동, 대천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질문 선보는 석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통한 균형 발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 유일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광주 시민 인식도 조사를 광주 시민 2,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 전남 공동도시를 나주에 조성하였음을 설명을 하고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성과에 대해서도 광주에서도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결과가 적다는 응답이 51%, 또 많다는 응답은 31%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혁신도시 성과가 많지 않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광주 시민 절반 이상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적인 취지인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 추가 위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광주 전남 협약서 이행, 신뢰 회복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도 및 홍보 등 분위기 조성이 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모두 광주 전남 협약서 이행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한전 유치라는 시대적 가업을 이루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상생과 균형 발전을 기치로 내세운 전라도 천년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나주시장과 나주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지자체 성과 공유 계획에 의하면 나주시는 지방세를 나주를 위해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세의 70%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30%는 이전 기관 자녀의 장학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성과 공유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 계획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나주로 위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2006년 2월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 공유 협약 2항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에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사용한다고 협약을 합니다. 이주가 시작된 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지방세는 총 3,455억 원으로 전라남도세 2,355억 원, 나주시세 1,10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절반의 주인인 광주시에 돌아온 세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0원입니다. 이 중 광주시와 전라도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812억 원에 이릅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 상생기치로 한 공동혁신도시의 성과 공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듯이 광주 시민 절반 이상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성과 공유에 대해서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전라남도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공동혁신도시 성과를 단 10원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사실상 무늬만 공동혁신도시인 것입니다. 광주시, 전라남도, 나주시는 2006년 2월 14일 성과 공유 협약서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협약하였으며 전혀 기금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했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왜 당초 협약한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광주시는 전라남도와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절반의 몫을 찾아야 할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협력기획팀장이 2달마다 바뀌어 사실상 행정조직으로서는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인사난백상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준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도시들이 시도들이 수도권 이전 대상으로 분류되는 122개 공공기관의 위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즌2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에너지, 문화, 일자리, 농생명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담당관의 업무가 대부분 문화경제부시장 담당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업 및 적극적인 전략 마련을 위해서 당초부터 문화경제부시장 직속 혁신도시 발전 추진단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하고 사실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자리 정책의 혁신과 성과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광주시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민선 7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71.7%가 나왔습니다. 시민 10명 중 7명이 일자리 창출을 민선 7기의 최고의 역점 사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광주 시민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임을 알 수 있는 조사 지표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 일자리 창출 10만 개 창출과 OECD 기준 고용률 68%라는 목표를 로드맵으로 발표했습니다. 광주시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취업을 지원한 실적은 2018년 4,859억 원 재정을 투입하여서 약 4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이 3만 4천여 개로 85%입니다. 민간 부분은 5,800개 개로 14%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1년 이상 안정적 일자리와 1년 미만 임시적 일자리로 분류하였습니다. 공공부반에서는 3만 4천여 개의 일자리 중 안정적 일자리는 5,200여 개였습니다. 임시적 일자리는 2만 9,500여 개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민간 부분 안정적 일자리는 4천여 개였습니다. 임시적 일자리는 1,700여 개였습니다. 민간 부분의 임시적 일자리가 늘어나야 이분들이 그곳에서 장착을 하고 단순히 임시적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 일자리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국비 4,800억 원을 재정을 투자하여서 창출한 4만 600여 개 일자리 중 안정적 일자리는 단 9,500여 개로 23%에 불과하고 임시적 일자리는 3만 1,200여 개로 76%를 차지하여 공공부분의 단기적 일자리, 즉 임시적 일자리가 대부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 전체 일자리의 변화는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3월 기준 우리 시 취업자 수는 74만 8천 명으로 취업자 수 증가율은 특광역시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OECD 기준 고용률 순위는 특광시 중 3위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고려할 때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일자리 정책의 혁신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에서 제출한 일자리 실적 자료를 보면 2018년에 창출한 4만여 개의 일자리 중 단기 일자리가 27,300개로 67%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보면 시 일자리 사업이 단기 공공사업의 중심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민간 부분인 지역의 사람 육성을 통해 나온다고 보노는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를 숫자로 관리하는 체계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느냐보다는 일자리 사업이 시민의 세금으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고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로드맵도 일자리 10만 개 창출 목표와 함께 OECD 기준 고용률을 68% 달성도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벌써 4주년이 되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일 시민 1,009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도시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시민의 30%만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36%는 부정적이라고 평가를 해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르겠다는 응답 또한 34%나 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관 이후 4년차를 맞은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도시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제문화교류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긍정적 평가가 3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 또한 33%보다는 다시 높고 또 모르겠다는 응답 또한 32%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한다고 했었을 때 디자인계나 문화의 종사자분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와 자원이 상호 교류하는 문화의 중심 도시이자 아시아 각국과 동반 성장의 견인차가 되는 도시로 육성하고 또 문화 발전소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의 문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큰 비전과 전략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를 포괄하는 국제문화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제문화 교류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 건립 이후 일자리 창출 등 취업 유발 효과에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시민의 절반 이상인 51%가 불만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모르겠다는 응답 또한 34%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성 계획 당시 36,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으로 인해 분야별로 어떤 일자리들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물어본 결과 부정적 평가가 48%로 긍정적 평가는 25%보다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여도는 남녀 모두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관 이후 2018년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은 국내외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발간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100세를 보면 문화정당, 문화창조원 등 각 원별 관람객 수가 2016년 207만 8천 명에서 2017년에는 180만 명으로 26만 8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관람객 수가 줄어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보았듯이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부정적 견해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광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지역 참여자치 21 등 80여 개의 시민단체들로부터 구성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심의연대라는 연대에서 지난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광주 시민의 참담함을 토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식 전환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게 이릅니다. 광주 시민 사회단체가 문화발전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고사하고 불통의 지하 벙커로 전락한 문화전당, 지역의 자산과 문화예술인을 배제하려는 아시아문화원의 형태가 그 반증이다며 정상화 요구에 이르렀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사항과 또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Next. 2019년 7월 세계인의 축제가 열린다. 제18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광주에서 펼쳐진 한 달간의 수영 축제. 올림픽 월드컵 못지않은 세계적 메가 이벤트에 수많은 세계인들이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손님 맞을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외국인 체험단과 함께 손님 맞이의 기본인 음식 서비스 문화를 살펴봅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은 체험단. 바닥에 앉아야 하는 식당 좌석에 선뜻 들어서질 못합니다. 좌식이 불편한 외국인들을 위해 의자에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좌석으로 교체했더니 체험단 만족도는 굿! 식당에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음식을 선택할 순서. 메뉴판을 받은 체험단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글로만 되어 있는 메뉴판은 대략 난감. 한글로 된 음식 이름에 한국관광공사 표준안에 따라 영어 표기와 음식 사진을 추가했더니 체험단의 만족도는 굿! 새로운 음식을 보니 궁금증이 생긴 체험단.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순간의 답답함은 전화 통역 서비스로 해결해 보세요. 전화 통역 서비스 번호 또는 어플리케이션 안내면 외국인 손님과 즐겁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체험단의 만족도는 당연히 굿! 음식 서비스는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미소와 함께 영수증을 건네는 것도 좋지만 손님의 모국어로 인사를 건넨다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음식 서비스 문화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광주시는 음식 서비스 문화 개선을 통해 세계인이 사랑하는 다시 찾고 싶은 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18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손님 맞을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불안한 좌석에 선뜻 앉지 못하는 외국인. 의자로 교체, 외국인 만족도 굿! 한글 메뉴판은 외국인에게 난감. 영어 표기 메뉴판, 외국인 만족도 굿! 전화 통역 서비스, 국번 없이 1330. 전화 통역 서비스로 외국인 만족도 굿! 음식 서비스 문화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2019년 7월 세계인의 축제가 열린다. 제18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광주에서 펼쳐진 한 달간의 수영 축제. 올림픽 월드컵 못지않은 세계적 메가 이벤트에 수많은 세계인들이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손님 맞을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외국인 체험단과 함께 손님 맞이의 기본인 음식 서비스 문화를 살펴봅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은 체험단. 바닥에 앉아야 하는 식당 좌석에 선뜻 들어서질 못합니다. 좌식이 불편한 외국인들을 위해 의자에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좌석으로 교체했더니 체험단 만족도는 굿! 식당에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음식을 선택할 순서. 메뉴판을 받은 체험단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글로만 되어 있는 메뉴판은 대략 난감. 한글로 된 음식 이름에 한국관광공사 표준안에 따라 영어 표기와 음식 사진을 추가했더니 체험단의 만족도는 굿! 새로운 음식을 보니 궁금증이 생긴 체험단.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순간의 답답함은 전화 통역 서비스로 해결해 보세요. 전화 통역 서비스 번호 또는 어플리케이션 안내면 외국인 손님과 즐겁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체험단의 만족도는 당연히 굿! 음식 서비스는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미소와 함께 영수증을 건네는 것도 좋지만 손님의 모국어로 인사를 건넨다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음식 서비스 문화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광주시는 음식 서비스 문화 개선을 통해 세계인이 사랑하는 다시 찾고 싶은 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도로에 늘어선 주차 차량. 갑작스런 교통사고. 문제는 불법 주정차. 평화로운 어느 날 도로에 늘어선 주차 차량. 갑작스런 교통사고. 문제는 불법 주정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8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됐다. 교통안전을 생각한다면 꼭 피해야 할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 지역.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오가는 시민들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 불법 주정차 금지.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을 위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우리의 교통안전을 위협했던 불법 주정차가 사라지면 차를 운전하는 아빠도 안심, 길을 걷는 우리 아이들도 안심. 주차 질서 지키기, 안전한 교통 문화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광역시와 함께합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도로에 늘어선 주차 차량. 갑작스런 교통사고. 문제는 불법 주정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8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됐다. 교통안전을 생각한다면 꼭 피해야 할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 지역.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오가는 시민들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 불법 주정차 금지.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을 위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우리의 교통안전을 위협했던 불법 주정차가 사라지면 차를 운전하는 아빠도 안심, 길을 걷는 우리 아이들도 안심. 주차 질서 지키기, 안전한 교통 문화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영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김학실 의원님, 김익주 의원님, 임미란 의원님께서 시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훌륭한 제언과 해법을 제시해 준 세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학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이후 수영진흥센터 건립, 수영인프라 구축 등의 레거시 정책의 방향과 계획, 그리고 김익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와 금호타이어 지속발전 TF를 언제쯤 구성해서 가동할 것인지, 임미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실 의원님께서는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레거시 개발 연구 영역에 근거한 대회 이후 수영진흥센터 건립, 예산 확보, 수영인프라 구축 등의 레거시 정책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는 국제 메가스포츠 대회로 성공 개최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대회 개최 효과가 레거시 사업으로 이어져서 광주가 국제 수영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돼야 합니다.
먼저 우리 시는 이번 수영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새로운 경기장이나 시설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이후 활용 및 관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체육 관련 전문가와 유관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기념유산 정책과 TF를 구성해서 3차례 회의를 거쳐 9개 레거시 추진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영 꿈나무 양성 등을 통해 우리 광주가 수영의 거점 도시로 나아가기에 광주 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센터 건립 타당성 영역을 마무리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으로 대회 개최 이후 시설 내역, 국비 시비 등 체험 분담, 입지 결정 등 세부 사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광주가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 기록을 담은 역사 자원 전시관인 광주 국제 스포츠 대회 기념관도 수영진흥센터 내에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들이 스포츠 도시 광주에 자긍심을 갖도록 타임캡슐 소형공원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대부분 조성의리에 창설한 빛거울 마스터스 대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보다 권위 있는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된 수영장을 포함한 무등경기장, 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수영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레거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레거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나 대서포터즈로 참여해서 동계올림픽에 버금가는 메가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자긍심이 무형의 레거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수영대회가 60여일 남은 현 시점에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회 레거시를 의미 있게 남길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에서도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회 성공 개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 레거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함으로써 광주가 국제적인 수영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주 의원님께서는 금호타이어와 약속한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 간 지속발전 TF를 언제쯤 구성해서 가동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광주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입니다. 그만큼 금호타이어에 대한 지역민의 애정과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매 부진과 중국 투자가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에 노후화된 광주공장 이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현 공장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과 공장 이전 계획을 미래에셋 대우와 함께 수립할 예정으로 지난 1월 16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두 회사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시와도 금호타이어가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공동 실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은 현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이전 재원 확보, 도시계획 관련 법령 검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우리 시와 긴밀한 소통과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시는 금호타이어와의 소통을 통해 금호타이어의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라도 행정 절차 안내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호 협의를 통해 TF 구성이 필요한 적정 시기에
금호타이어와 공장 이전 관련 부서 등이 포함된 상생발전 TF를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금호타이어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노사 상생도시 강주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는 광주시정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까지 실시해서 이를 바탕으로 좋은 제언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강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성과 공유 협약서대로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전라남도 나주시가 협약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 협약 이행을 위해 광주시가 기울인 노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는 2007년 혁신도시 조성에 첫 삽을 뜬 이후 12년 만인 올해 1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입주를 마지막으로 총 16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2007년 11월 8일 혁신도시 착공식 이전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혁신도시를 당시 강주와 전남에 각각 조성할지 통합해서 강주와 전남 중 한 곳에 조성할 것인가를 놓고 지역사회가 활발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라는 최대 공기업을 유치하고 광주 전남의 상성 발전을 위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상생의 결정을 2005년에 하였습니다. 그 근간에는 150만 광주 시민과 200만 전남 도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상생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동혁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똑같이 함께 나눈다는 대원칙과 신뢰 그리고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쟁점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강주에 위치할 것인지 전남에 위치할 것인지의 문제였는데 당시 박광태 시장께서 통 크게 전남 지역에 양보하는 상생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강주 양보에 따라 당시 전남 시군들 중 나주와 담양, 장성 등 3개 지자체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였습니다. 이 중 나주로 이치가 최종 결정된 데에는 2005년 11월 신정훈 나주시장과 이길선 나주시의회 의장이 나주시는 공공기관 지방세를 나주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자체 성과 공유 계획을 제출한 데 힘입은 바 큽니다. 이에 기초해서 그 다음해인 2006년 2월 14일 당시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신정훈 나주시장은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서 혁신도시 성과가 타 지자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나주로 결정된 것은 이 두 가지 약속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광주 전남이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와 나주시 등과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지 13년이 지났고 공공기관들이 2013년부터 나주로 이전이 시작돼서 16개 기관들의 이전이 완료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공동발전기금이 조성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광주시장으로서 시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주는 2005년 11월 약속한 성과 공유 계획과는 달리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모두 나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저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8월 20일 강주 전남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당시 시도지사가 합의한 대로 광주 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나주시는 2023년 이후에 조성할 것을 주장하고 전라남도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진척이 없었습니다. 우리 강주시는 공동발전기금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할 경우 시도 간 상생관계가 이어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시는 최근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대폭 양보하여 새로운 제안을 해놓고 지금은 해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과 2006년의 합의 내용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낸 모든 지방세를 기금으로 조성해 나주 이해의 지자체 등을 위해 쓰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금년도 2019년에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50%에서 시작하여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양보안을 제안했습니다. 상생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첫걸음이고 각자가 광주 전남 전체 이익 차원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이나 자기 조직 위주로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면 동반성장이나 상생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일의 한 뿌리였던 강주 전남이 상생이란 큰 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한 만큼 앞으로도 우리 강주시는 강주의 이익보다는 강주 전남 공동의 이익을 더 중시하면서 전남과 손잡고 지혜를 모아 새천년 공동번영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 제출된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장까지 듣고 정의한 후 오후에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학실 의원님께서 광주 전남 상생과 갈등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더불어 총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을 함께 해온 한 뿌리라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양 시도의 상생 발전을 위해 2014년 10월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그동안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민선 6기까지 실적을 보면 30개 협력 과제 중에 15개 과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으로 조성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도 올해 1월 말까지 16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마쳤습니다. 민선 출기가 출범한 지난해 8월에는 이용섭 시장님과 전남지사님이 군공항 이전 등 9개 과제에 대해서 신규로 민선 7기 동안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기존에 추진 중인 과제 15개와 더불어 이 24개의 과제의 공동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함께 온 광주와 전남이 앞으로도 천년도 함께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상생입니다.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광주 전남에 주어진 시대적 책무이므로 이견은 해소하고 갈등은 조정해서 상생과 동반의 발전이란 큰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주 의원님께서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 이후 평가를 실시했는지 여부, 개선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서 매 2년마다 실시합니다. 전전년도 1월 1일 전에 재정 공표된 제를 대상으로 2014년, 16년, 18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실시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 88개 중 현행 유지 51개, 개선 공고 37개였습니다. 개선 공고 사항 중 폐지 3개 중 2개, 개정 13개 중 2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 조례 중 법적 적합성 여부, 인권 성평등 위반 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2018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는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미수립이 13개, 상위법 재개정 사항 미반영 및 인용 조문 오류가 7개, 성평등 차별 7개 등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조실에서 자체 분석을 해보니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조항이 52건, 상위법 개정 사항 미반영 6건, 규제를 가지고 있는 조항 31건, 인용 조문 오류 22건 등이 추가로 발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정비 TF를 만들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조례를 양적으로 분석해보면 총 611개로 타 광역시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조례 수가 148개이고 우리 시와 다른 광역시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조례 수도 4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위법 불일치, 인용조문 오류 등 조례 정비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제정 이후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 등은 금년 6월 말까지 통폐합 및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 정비 TF 구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육주 의원님께서 2019년 계획 중인 용역사업 현황과 이중 시청 공직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용역 발주에 앞서 석박사급 공직자 자체 연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광주전남연구원과도 공동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들어 시정 방침으로 용역을 축소하고 꼭 필요한 용역만 시행할 수 있도록 강조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용역 혁신 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용역 수행 건수는 53건에 70억 9,870만 원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혁신안의 주요 용역 내용은 용역을 줄이고 가급적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기획과제의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용역 또는 연구과제의 필요성이 실무부서로부터 제안되어 오면 실무심의위원회에서 예부 용역에 맡길 것인지 광주전남연구원에 보낼 것인지 기획연구를 할 것인지를 사전 검토해서 가급적 외부 용역은 법정 용역, 기술 용역,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가급적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의 석박사급 공직자들을 활용하는 문제는 공무원 연구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 공무원들이 직접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모임은 대부분 시정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되어 실효성 있는 성과물이 나온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의 생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육주 의원님께서 광주 전남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광주 전남연구원 운영이 방만하고 연구 실적도 저조한데 어떻게 출자 출연기관 2018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7년 실적을 대상으로 13개 출자 출연 기관을 경영평가한 결과 광주 전남연구원은 총점 87.17점으로 A등급에 해당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경영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서에 의하면 광주 전남연구원은 안정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 인사, 재정, 예산, 고객 만족도 등 전 분야에서 평균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연구원 통합 효과 극대화 노력, 장기 과제 발굴, 연구 성과 확산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조한 연구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상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시도연구원의 연구 실적과 임금 수준을 밝혀주고 실적에 맞는 성과업체 평가 등급별 인원 비율을 B30%, C20%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연구 실적을 인근 연구원과 비교해보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타 시도 연구원 연구 과제 평균 이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광주 전남 연구원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37명의 평균 임금을 보니 7,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타시도 연구원의 평균 임금은 저희가 민감정보로서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보수 체계에 관련된 정관 등을 살펴보면 광주 전남 연구원과 유사한 보수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평가 등급별 인원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공무원 등의 업무 지침과 연구원 근무 성적 평정 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연구원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는 취업 규칙 사항으로 향후 광주 전남 연구원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임금 체계는 연구 실적에 맞는 성과업체로 전환은 되어 있지만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 수행 방법 개선으로 만족도 평가를 근무 성적 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개선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도 상생을 위한 역할과 미래 먹거리 발굴 등 광주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 연구원의 연간 28억 원의 출연금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의 연구원 1인당 출연금은 1억 4,800만 원으로 인근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부족한 금액은 아니고 유사한 수준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의회 동의를 받아 출연하는 만큼 매년 예산 편성 때 연구 실적과 연계시켜 적절한 출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주전남 연구원이 우리시 현안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적 처방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획경영실장을 공무원으로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와 전라남도는 공동 출연 연구 기관으로서 광주 전남 연구원에 대하여 지원을 하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 문제는 관련 법령을 보면 자치단체 4급 이상을 타 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지방공무업체 제4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 3에 따라 행정안전부 승인 사항이며 행정안전부 시도 직무 파견 지침에 의하면 산하 연구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법인 설립 초기 2, 3년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원의 경영이 방만하게 되지 않는 것이 필요한 목적이라면 우선 사전 사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욱지 의원님께서 광주 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 하단에 주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법무담당실에는 변호사인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9명의顧問 변호사를 이축하여 우리시 관련 소송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이 주민들을 직접 지원해 드리는 것 관련해서는 겸직 제한과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아니 5시까지 3시간 동안 무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8분이 인번제로 하고 있는데 이 법률 상담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혁신도시 발전 추진단을 복원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해서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위원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용역은 올해 하반기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의 공식 발표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하여 행정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민간인 13명,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혁신도시 연구기획 TF 총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전기관 선정 및 유치 전략 등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전남 연구원과 우리시 실무부서가 발굴한 대상 기관 등을 놓고 연구 검토하여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35개 기관을 자체 선정하여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추가적으로 파악 선정하고 정부의 추가 이전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서 사전에 유치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 담당관실을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복원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민서 7기 조직 개편 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에 따라 혁신도시 협력지원 사무가 균형발전 사무를 중심으로 추진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에 혁신도시 담당관실을 기획조직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소통 창구로서 나주 출장소 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으로 조직 개편 시 혁신도시 담당관실의 조직, 소속, 인력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다 끝나지 않았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의하고 이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Next. KCTV. 지선점 통순 바닷가재의 새 이름 탐스 바닷가재. 특별한 맛, 특별한 시간. 탐스 바닷가재가 어떠한 자리도 품위 있게 만들어드립니다.